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경선 예비후보자 김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80 가까이 되는데 80평생에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는 걸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4.19를 맞이해서 당시 이승만 박사 반대 데모를 했는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승만 박사는 이미 대통령을 정해지셨고 이기붕 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꾸준히 학생운동하면서도 그래도 제 이데올로기는 변하지 않고,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정치문학연구회라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학교 활동을 하다가 이수정 문화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적으로는 오해를 받지 않고 대학 끝나고 공군 장교로 가서 공군 중위로 예편했습니다. 스칼라십을 받아서 재수가족에 들어가서 미국을 갔는데 신학교를 1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목사 될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옆 학교에 다니던 아이비리그의 프린스톤에서 이승만 박사가 PhD 공부를 하시면서 펜대학에도 한 2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사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박사가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졌던 많은 이 박사님에 대한 편견을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정희 장군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저희 군사혁명, 또 처음에는 우리가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았지만 후진국의 개발 도상에서 박정희 장군이 하셨던 그런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운동회 오명이라면 오명, 딱지라면 딱지 때문에 가서 바로 여권을 상실당하고 16년간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망명가 생활을 하고 87년 말에 돌아왔습니다. 72년에 가서. 갔다 오니까 제 친구들, 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미 국회의원 1선, 초선, 재선 다 하고 저는 많이 밀려 있었죠. 그래서 조용하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국회를 한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에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제 운수에는 안 맞는 거구나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 후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 가지 문제로 사이가 삐그러져 가지고 그 후에 민주당에서 밀려나서 8년간 대단한 정치적 고난을 겪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의 캠페인에 참여해서 간신히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일구어내는데 자그마한 힘을 보탰습니다. 그 후 한 4년 후에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신 후에 그 후 한 5년 동안 꾸준히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매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외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냥 할 수가 있을까? 저 양반이 여기서 민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경제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게 충분하게 대한민국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광훈 목사께서 대한민국 역사상에 가장 큰 세력을 광화문에서 동원한 그런 저력을 힘입어서 제가 정광훈 목사에게 의지하면서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한번 뛰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이 후보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적 입장을 버릴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정신적 지도자로 모시고 저는 그 밑에서 행정적인 일을 보좌함으로써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국민혁명을 이룩하는 데 미래에나마 바쳐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것을 단념했던 이유는 우선 제가 너무 오랜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조직을 하려면 돈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체가 제가 그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정광훈 목사님 같은 시대의 지도자가 나오셔서 제가 거기에 빌붙어서 같이 손잡고, 제가 나이는 좀 많습니다만 제가 항상 정신적 지도자로 모십니다. 같이 이 나라에 진짜로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자유와 창의와 인권을 발행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데 앞장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디 이 나라를 살리는데 제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교조와 민주노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힘은 조합원과 조합 비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비라고 하죠. 이것을 자유스럽게 만들면 그들의 힘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단체 임금 협상 등을 무기로 해서 조합원을 일단 모집하고 사실상 조합비를 강제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주노총은 한 달에 약 500억의 운동자금을 마련합니다. 이거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정당이나 무슨 협회와 달리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교조와 민주노총이 정치사회에 무제한으로 간섭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의 구성 자체, 조합비의 징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만들어야만 이걸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도 최근에 민주노총이 성남 근처에 개입해가지고 소위 경기 동부연합, 그렇죠? 이석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를 또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한민국 정부는 정교조와 민주노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난리 법석을 쳐도 정부는 안목리에 민주노총의 시위는 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조의 무분별한 정치, 사회 개입을 원천적으로 제한을 시킨다면 노조의 비정상적인 권력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민주노총의 거리의 투쟁, 소위 불법 투쟁은 단호하게 법치로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광화문에 다시 들어서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처럼 그런 걸 벌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국민혁명당의 힘으로 이걸 막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노총과 정교조의 힘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우리 감히 국민혁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민주노총이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그들의 생활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만족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엄격한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금 영광이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금을 많이 내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영광이 있기 전에는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세입자 혹은 또 국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받으면 그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세무 당국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 사개오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제가 오래 살았던 미국이나 뉴질랜드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을 치는 것이 유래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 가서 우리 국세청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냥 그 자기들 금고에 금부치가 수십 개가 있고 뭐 이런 사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면 그것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찬양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후에 자기들이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확실하게 잘 내는 정신에 앞서서 국가의 세무당국이 공정한 세리, 공정한 세정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자면 뉴욕의 피프스 에베뉴하고 한 50몇 가 근처에 그 록펠러 센터가 있죠. 그 근처에는 가끔 제가 있을 때 그 부통령을 했던 록펠러 부통령, 전직 부통령이 점심시간이 되면 끄덕끄덕 혼자 밥을 먹으러 나와요.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이상한 잠바 입고 그냥 주머니에 헐렁하게 이러고 다녀요. 물론 어디 건너편에 어디 경호원이 한두 명 있었겠죠. 그건 이제 본 적이 없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미스터 록펠러 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헬로 네요 이러고 지나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미국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기업가들이 존경받는 사회구나, 이 느낌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서울 거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엉뚱한 사람들 많잖아요. 갑자기 들어가서 네 뭐냐 하고 막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잘 막아주는 치안, 그리고 시가지의 질서, 교통, 이런 것이 잘 돼야 하는 것이, 겸비돼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진짜로 자본주의가 꽃피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기업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보수에 만족하면서 끄떡하면 깃발 들고 거리에 나오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닐까.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가 지향하는 이상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밀레니엄 세대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Z세대라고 그러죠. 미국 발음은 G세대라고 하는데, G세대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G세대를 잘 기억하고 있는 건 1996년부터 2001년 사이를 얘기하는데, 제가 막 1996년에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G세대의 출연을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세대가 많이 다르죠. 다르고 옛날에는 막 국가와 혁명과 민족 이런 걸 생각했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편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들이 다니면서 뭐 사랑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걸로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위정자들이,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의 핵심은 자금과 돈과 그다음에 인맥입니다. 지금 이 운영 자금이 문제되는 것이 주식을 통한 투자 유치가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이 연매출 10억 이상의 벤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코넥스라는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명목상에 불과한 겁니다. 현재 한 13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이 연간 창업 기념이 100만 개가 넘어서 각종 IT 창업 기업이 3만 개, 코스닥 등록 기업이 한 1200여 개가 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코넥스는 무용지물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들 기업에서 한번 청년이 하다가 망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찬스와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 규제 철폐를 통해서 최소 1만여 개의 창업 기업들이 코넥스에 등록할 수만 있어도 이들 기업만큼은 자금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인맥의 지원은 중기청이 있죠. 중기청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시니어 멘토 제도를 열심히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경험 있는 멘토나 시니어들로부터 건의와 지도를 받아서 거기는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 학자 많은 사람이 포함되겠죠. 각 전문가들이 각 창업 기업에 고문으로서 파견을 나가서 세대 간의 대화, 단절된 대화도 복구시키고
이 나라가 참 밀레니엄 세대, G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잘 연결될 수 있는 사회가 복합적으로 통합되는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통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 나라 집권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제1차적인 책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직가나 조직에 오랫동안 봉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로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적어도 정광훈 목사님은 지난 3년간 광화문 투쟁에서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 개총 1150만입니다. 그 1150만 사람에다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지금 우리 국민혁명당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념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아지는데 요사이 이 국민의힘하고 뭐 더불어민주당, 양당, 여야 간에 대선 싸움이 막 벌어지는데 요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스캔들 때문에 또 거기에 야당 후보가 개입됐다고 해서 야당 자체도 명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3당의 존재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그리고 선거구가 253개입니다. 아마 3,400개 동에 동태까지를 다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정광훈 목사님의 지도자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탁 치면 바로 그냥 동책 이름까지 착 나올 수 있고 동책 이름 전화번호까지 착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사람을 틈틈이 매일 쉬지 않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교육시키지 않는 사람은 우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 강화와 뭐 이런 그 신앙의 자유, 소위 기독교 입국론 이런 것에 뭉쳐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혁명당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우리가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현재 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뛰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나는 저는 그 태극기 부대가 이 나라에 진정한 국민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 국민혁명당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교조와 민노총을 휘어잡아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혁파, 이재명을 재판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리겠습니다. 내려야 합니다. 아파트 문제 이것은 값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정부가 25개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자꾸 올라가요. 이건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냐면 세금이 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그 세금 뜯어갖고 다른 짓거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세금을 내려야 하고 특히 상속세, 저도 상속세를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상속세를 폐지가 아니면 과감하게 인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가운데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만 새로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직한 기업인이 존경받는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 국민혁명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국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방위선이 아슬아슬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남친 적화 야욕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지금 아쉬우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대화해서 뭐 좀 얻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우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다루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혁명당의 지도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그를 잘 받들어서
이 나라의 불후의 명정당 국민혁명당을 끌어가는데 미래기나마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